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오늘 날짜는 2025년 6월 8일 일요일입니다. 지금 타라오 박사도 지금 어제 X에다가 이제 공고를 했습니다만은 7곡 외관 미군 기지 이제 캠프 캐롤 앞에서 반미주의자들이 반미 시위를 한다고 이렇게 X에 올려놨습니다. 오늘 벌써 2시니까 이미 과거가 되었군요. 자, 이 반미주의자들이 이 시점에서 왜 미군 부대 앞에서 반미 시위를 할 거예요? 이들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리고 동요시키고 그리고 현재 대단히 지금 높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 이러는 가운데에서 반미 시위를 하겠다. 다분히 평양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한미 동맹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한 기자회견도 좀 열린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그 결속도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영어로 이 기자회견을 좀 진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현장에 다녀오셨던 분들 또 지금도 그 자리에 남아 있을 분도 있을 텐데요. 지금 미 문화원에 방어하러 들어갔던 이런 애들이 지금 국가의 주요 보직에 임명이 되는 등 완전히 지금 트럼프 너 엿먹어 나는 내 방향대로 종북 그리고 종중 그리고 친북 친중 더 나가서 충북 충중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떠버리는 것들이 지금 이제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지금 눈에 뵈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는 상황인데요. 지금 캐나다에서는 곧 지금 G7 회의가 열리죠. 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G7에 관련된 지금 언론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방송 시청자 여러분은 G7을 잘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G7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G7이라고 하는 이 정상회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는요. 이 G7 정상회의라는 것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등 7개 주요 선진국들이 해마다 모여서 세계 경제, 정치,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번 열리는 제51차 G7 정상회의는 언제 어디서 개최되냐 하면요. 이번 51차 G7 정상회의는 2025년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엘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인도는 왜 당초 2025년 G7 정상회의에 초대받지 못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2023년 캐나다 시크교 지도자인 하르딥 싱 니자르 암살 사건 이후 캐나다와 외교 관계가 악화되어서 양국 간의 긴장이 조성이 되어 왔고 인도는 당초 초대받지 못했었습니다. 네 번째로 G7 회원국들 외에 2025년 정상회의에 초대받은 국가는 어딘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초청국으로서는 호주, 브라질,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크라이나,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는 추후 초청이 예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도 지금 참석 여부는 아직 미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2025년도 G7 정상회의의 주요 초점, 이 주요 초점은 무엇일까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완화, 그리고 세계 경제 회복, 디지털 거버넌스 및 AI 규제, 평화 및 갈등 해결, 그리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보건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섯 번째로 G7 정상회의는 세계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G7 정상회의는 세계 주요 경제국들 간의 다자간 협력을 촉진시켜서 경제 안정, 안보, 기후변화, 그리고
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세계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지금 서방에서 보도되고 있는 G7 서미트 2025 하이라이트를 보게 되면요. 어떤 나라가 참석하느냐, 그리고 왜 인도가 처음에 부재했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지구적인, 전 세계적인 발전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질문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코어가 되고 있는 G7 멤버가 누구고, 각각의 그 코어 국가들의 지도자는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주최국인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 독일 프리드리 메르츠 총리, 이탈리아 조르지아 멜로니 총리,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 영국 키어 스티머 총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유럽연합을 대표하는 국가로서는 안토니오 코스타 이사회 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 그리고 초청국 정상들이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초대된 나라를 보면요. 호주의 앤소니 알바니시의 총리, 브라질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 멕시코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 이런 사람들이 이번 2025년 G7 정상회의 주요 분야에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그 어디에도 한국 이름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한국이 새로 대통령 되신 분이 여기를 간다 했을 경우에 왜 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초청받지도 못하고 개최국 G7 멤버도 아니고 또 뭐 남아프리카나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처럼 초청받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지켜봐야 될 굉장히 걱정과 관심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요. 첫 번째로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것이 논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서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의 안정화 그리고 성장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디지털 거버넌스 및 AI 규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평화 및 갈등 해결 문제에 있어서는 지속되는 갈등 해결 및 세계 평화의 이니셔티브를 증진시키겠다라는 주제가 논의되겠고요. 그리고 보건 인프라 및 팬데믹 대비해서 향후 팬데믹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보건 시스템을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지만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뭐다? 지금 펜타닐과 같은 중국이 제조해서 미국과 서방 사회를 지금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으로 전염시켜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팬데믹 기간을 겪었지만 또한 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중국산 마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이 마약 문제와 그 다음에 이번에 미국에서 선거감시단이 다녀갔습니다만은요. 이 전 세계적인 거버넌스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 election fraud, fraudulent election,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아마 중요한 의제로 나올 텐데요. 글쎄요, 대한민국의 대표단들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그래서 간다 한들 election fraud 이슈, 그 다음에 narcotics, 마약이죠. 그 다음에 펜타닐 이슈,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과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럼 가갖고 우리는 마약이 전 세계적으로 공급되는데 주요 운반 통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부산이나 강릉 옥계랑에서 대량의 마약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선관위와 AU에게 함께 중국 공산당과 협력해서
빳빳한 신권을 갖다가 뭐 몇백만 장을 집어넣어서 이번에도 한국 대표단이 오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러 가죠? 그런데 한 가지 기대되는 바는 있습니다. 뭐냐?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글쎄 뭐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통화했다라고 보고 그래 와 보라고. 자, 업서버 자격도 아니고 무슨 자격으로 하는지 좀 불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이 사람요 한국에서 한데 이번에 거짓말로 당선이 됐어요. 불법 조작을 했고 부정을 해서 당선된 사람인데 참으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협조도 하고요. AWAB이라고 하는 선관위와 맞춰진 샴 쌍둥이 같은 그런 부정하고 불법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선거 조작 부정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산증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소개하진 않을까 싶어요. 거기다가 지금 그동안에 뭐 주한미군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많이 했죠. 점령군이라는 소리도 하고 또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된다고 문재인과 똑같은 소리를 되뇌이고 했었는데 과연 그와 같은 막대먹은 행위를 해왔던 과거가 이번에 국제사에서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답답한 건 뭐냐면 주변에 영어 능통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가서 문재인처럼 남들 사진 찍으러 하는데 쭈뼛쭈뼛 혼자서 사진을 어디서 찍는지도 몰라서 찾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겨날 수도 있겠고 뭐 틀림없이 외국 원수들 만나서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화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겠죠. 즉 뭐냐면 이 국제사회에 내보내는 국가의 리더, 국가의 그 대표자는요, 적어도 2, 3개국어 정도는 하면서 해외의 정상들과 통역관 없이도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또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특히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법돌이니까 뭐 무슨 영어를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지난번에 그 바이든 초청으로 미국 갔을 때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하는 거 보셨죠? 물론 이제 앞에다가 대본을 놓고 하긴 했었습니다만은요. 바로 그게 본고사 세대의 파워입니다. 지금 학력고사만 보고 사지선다형 찍어서 서울대를 간 애들하고 그 다음에 과거 본고사를 통해서 아주 엄격하게 정년대에 그 추려서 뽑았던 그때 시절의 70년대 학번들과는 사뭇 다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을 대표하는 분이 누가 가는지 전 모르겠어요. 뭐 문화원에다가 불질렀던 애가 갈지 아니면 또 다른 애가 갈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에 국제사회에 나가서 무식함을 드러내는 일은 없어졌으면 참 좋겠다는 소박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 나라에는요 여러 가지 형태의 국민들이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민족이라고 하는 것, 또 그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주권이 있는 국민이라고 하는 것, 과연 그의 그 조화가 어떤 식으로 아름다운 화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즉 배운 만큼 또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것만큼 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제발 이 나라의 품격이 훼손되지 않고 그리고 정반대로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가의 품격, 국격이 한층 제고될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의 반성과 회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과연 캐나다 엘버타, 카나나스키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도시에 가서 또 누가
어떤 바보 짓을 하고 올지. 이번에는 그 과거 체코인가요? 거기서 내 남편 어디 갔냐고 지축이 울리도록 뛰어다니는 그런 살찐 돼지는 없으리란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찌됐든 여러모로 뭐 완벽한 사람들이 가야 될 텐데 어떤 부분에서 완벽한 건지 모르겠어요. 카드 긁는 전문가가 가는 것인지 아니면 여배우 공짜로 따먹는 전문가가 가는 것인지 뭐 알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품위가 손상되는 일은 없기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